자, 개념으로 잡는 문법. 오늘은 이제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잡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견문장과 혼문장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주어가 두 개이든가 또는 뭐냐면 서술어가 두 개이든가예요. 알았죠? 물론 주어도 두 개, 서술어도 두 개. 다 만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요. 자, 견문장에서 아는 문장의 종류와 각각의 문법상 절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미들은 아니고요. 절표지라는 게 있어요. 어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문제는 일단은 서술절 같은 경우에는 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좀 다양한 예를 좀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어진 문장과 관련돼서 이 어미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예외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여기 나오면 우리가 혼문장은 주어도 한 개, 서술어도 한 개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문장의 중심은 뭐라고 했어요? 문장에서 기준은 서술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서술어가 몇 개냐? 그러니까 서술어의 개수를 세서 서술어가 두 개 이상 보이면 그거는 견문장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서술에 걸쳐 있는 주어가 두 개 이상 보여도 그것도 견문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알았죠? 예. 자, 문장의 종류는 아는 문장으로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진 문장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만 보고 자,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보는데 첫 번째 이제 아는 문장이랑 관련된 절표지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표지가 기예요.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랑 좀만 더 다시 하면 이렇게 다섯 개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잘 봐. 절표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명사절하고요. 명사절하고 명사절은 어미가 존재하고요. 관형절도 어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사절도 어미가 존재하는데 인용절은 조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서술절은 별도의 절표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이때 말하는 이때 이 어미가 나오잖아요. 이때 어미가 무슨 어미냐면 전성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성어미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안긴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으면 반드시 명사절이 있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으면 반드시 관형절이 있고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으면 반드시 부사절이 있는 거죠. 어미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동사나 형용사나 아니면 서술격 조사가 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죠? 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명사절 같은 경우도 절표지라고 나와 있는 이 어미, 명사형 전성어미고요. 관형절도 은는을던 자, 뭐가 나와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여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예, 은 대신에 니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빠졌고 리을 대신에 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거만 좀 집어넣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보시게 되면 부사절을 보면 되게 이계도록이라고 이계도록. 근데 이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계도록 요거 드시까지 이렇게까지 뭐 니까까지 볼 필요 없으시고 얘들아. 이게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뭐냐면은 부사형 전성어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도대체 이 밑에 나와 있는 요 얘기는 뭐냐? 이거 무시하세요.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이 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전성어미보다는 얘는 원래는 전미사예요. 부사나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원래 전미사예요. 근데 없이 같이 달리 이렇게 여기만 여기서 사용된 요때 여기서 사용되는 요때의 이는 전성어미에 해당이 돼요. 요거만 예외적으로 어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가 사용. 높이, 빨리 할 때 그 이는 다 뭐냐면 전미사가 붙은 거에 해당이 돼서 그럼 높이는 뭐냐면 뭐 용언의 부사형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파생 부사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없이 같이 달리는 용언의 용언의 부사형이 되는 거죠. 없이는 그럼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 같이도 형용사, 달리도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다만 부사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 그닥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요거만 확인하시면 되고 예문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다른 거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서로가 거짓말을 했으니 밝혀졌다 했으면
서로가 거짓말을 했음까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명사절이에요. 거기에 주격조사가 붙은 거고요. 너희가 성공하기까지가 명사절이고 거기에 르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냥 이 조사까지 합쳐가지고 절로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거 좀 하시고, 자, 우리가 보통 뭐냐면 그는 비가 오기 전에 떠났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요거는 비가 오기까지가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은 명사 대우를 받잖아. 근데 여기는 이 전도 명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 취급을 하는 거냐면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는 얘도 명사 취급을 하시고요. 명사절이니까 명사절이라고 하자 더 헷갈리니까 얘는 명사예요. 자, 체언과 체언이 연속돼 있으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체언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예요. 앞체언이죠. 물론 체언은 아니지만 체언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앞체언스러운 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형어 역할을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형절이 나오는 거죠. 관형절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관형절은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부분 좀 있어요. 있는데, 뒤에 이제 밑에 관형절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니까 차라리 거기서 얘기를 하고요. 다만, 자, 우리가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형 형태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어떤 경우는 그가 밥을 먹는다 했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한다 했으면 얘만 가지고는 완결된 문장이 안 되거든요. 뒤에 나오는 피수식까지 더해줘야지 완결된 문장이 되는 게 있어요. 관형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위에 있는 이 관형어 우리가 좋아하는 이거는 우리가 관계 관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오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이 할 때 요거는 우리가 동격 관형절이라고 이야기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부사절이 나오는데요. 부사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도록 듯이 뭐 이런 것이 붙으면 이제 부사절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요 문장이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나와요. 자,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텐데 앞절이 뒷절 사이로 들어가면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부사절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주로 부사절로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비가 와서 차가 막혀요. 그럼 비가 온다라는 문장과 차가 막힌다는 문장이 이어지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차가 비가 와서 막힌다면 이때 비가 와서를 우리가 뭘로 보냐면 이어진 문장의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사절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서술절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예문 다 볼 거예요. 그 서술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인 문장 형태가 일단은 주어가 있고요. 근데 또 주어가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짧게 설명하는 게 낫겠어요. 자, 이거 보시면 결국 뭐냐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 과장들을 봤더니 뭐라 나왔냐면 이 서술의 삼각형을 기준 했더니 얘 주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술 호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봤더니 이 A가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문장의 주어인 것 같아요. 그 문장의 주어 같은데 문장의 뭐? 부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뭐 어떤 짓을 해보냐면 이 B부터 서술어까지를 딱 쳐가지고 얘와 얘 사이에 호응 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응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서술절이 되는 거죠. 이걸 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자, 이건 조금만 좀 키워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집은 베란다가 넓다가 나왔어요. 넓다의 주어는 이 색깔로 하면 되지. 자, 여기서 넓다의 주어는 베란다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아니 이 집은 뭔데?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묶어요. 그럼 뭐냐면 이 집은 베란다가 넓다 이런 식으로 호응 관계가 이루어지면 베란다가 넓다가 서술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은 형태로 자, 변했어요. 뭐가 변했죠?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근데 또다시 친구는이 나오죠. 얘는 뭘까요? 했더니 그럼 묶어요. 이렇게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그럼 친구는 얼굴이 많이 변했다. 됐으면 이렇게 호응이 돼요. 그럼 얘는 서술절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주의사항이에요. 요걸 갖다가 애들이 뭐랑 헷갈리냐면 이 서술절과 보호를 헷갈립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자,
없군요. 자, 여기요. 보호가 있는 혼 문장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요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친구들이 철호는 돼지가 아니다고 나오잖아? 서술어예요. 그럼 얘를 주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철호음이 주어니까 얘가 서술절이에요.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틀린 행동입니다. 무조건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주어랑 비슷한 주어와 비슷한 보호가 있을 뿐이지 주어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번 실패는 어느 한 사람의 탓이 아니다 했으면 아니다가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얘 주어가 어느 한 사람의 탓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얘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얘는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요. 주어, 보호, 서술의 형태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자, 서술절과 보호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오해 소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시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봅시다 얘들아. 그래서 이제 암긴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암긴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걸 한번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을 보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에 삼각형을 쳐야겠어? 쉽지 않다. 서술어죠. 그럼 주어가 뭐야? 그 일을 하기가 주어가 돼요. 그럼 여기서 명사절은 어디까지냐면 기가 보이는 데까지니까 표지 끝까지 여기까지만. 맞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깨달았다가 결국 뭐예요? 자, 서술어예요. 주어는 뭐야? 우리가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면 결국은 뭐예요? 예, 그가 정당했음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명사절 표지가 있는 음까지만 밑줄을 쳐주면 그가 정당했다는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잘 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이른 시간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는 어차피 이른은 문장이랑 관계없다고 그랬죠. 관용어는. 시간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 우리가 명사절만 분석할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좀 서술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일차적으로 시간이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음, 뭐가 나오냐면은 이, 이른이 나오고 얘도 서술어예요. 이르다 기본형이니까 서술어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기. 요게 서술어가 되는 거죠. 가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먼저 파란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잡아봐요. 시간이다가 나와요. 그럼 뭐가 주어예요? 지금은이 주어예요. 그렇죠? 얘 주어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집에 가기에 이른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뭘 꾸며주냐면 시간을 꾸며주는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용어는 문장이랑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관용어는 문장이랑 무관합니다. 문장과 무관하게 그쵸? 무관하게 오직 뭐야? 바로 뒤에 오는 체언만 수식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하는 거냐면 이른 거잖아요. 이르다라는 말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른 건 뭐가 일러요? 시간이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자, 시간이 이른 겁니다. 뒤에 나온 피수식어까지 합쳐가지고 시간이 이르다라는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이건 이렇게 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집에 가기에 이르다라고 했는데 지금 집에 가기에 시간이 이르다. 그럼 시간은 주어가 지금 뭐야? 피수식어로 빠진 거죠. 자, 그러면 뭐냐? 집에 가기는 뭐냐면 기라고 하는 명사절의 표지까지 있을 때까지만 밑줄 쳐주면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뒤에 부사격조사 애가 붙었으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집에 가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문장은 집에가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어 더하기 서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도착했어요. 그쵸? 그럼 또 뭐가 나오나요? 그쵸? 시작되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도착했다의 주어는 우리가 도착했어요. 그쵸? 언제 도착해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도착했어요. 부사어고요. 극장에 도착했어요. 부사어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부사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부사어가 또 이어절인데 잘 봅시다. 여기 보면 공연이 시작되기까지를 보시고 명사절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공연이 시작되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요거는 바로 뒤에 오는 전을 수식하는 명사
체언과 체언이 연속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의 관용어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알았죠? 오케이. 다음에 이제 관용절로 안긴 문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관용사용 어미라는 게, 자, 이게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니은은 과거, 느는 현재, 을은 미래, 더는 회상. 얘도 결국은 뭐야? 회상이 아니라 과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형용사죠. 그쵸? 예. 만약에 이게 형용사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은은 현재, 느는 못 쓰이고 을은 미래, 더는 과거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문제는 관형절의 종류가 나왔는데 드디어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 영어에서 위치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이 관계관형절이 위치관계대명사랑 똑같습니다. 위치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선행사라고 해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앞에 놓이죠. 우리나라 말은 그 관형절 내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바로 뒤에 피수식으로 놓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을 말씀을 드리면 이걸 어떻게 판별하느냐라고 하면요. 첫째는 첫 번째 기준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일단 완결된 빠진 게 없는 문장 성분이 빠진 게 없는 완결된 문장이냐.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피수식어가 혹시 자 봐봐 그 관형절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문장 성분이냐.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에 대해서 완결된 문장이냐? No. 그럼 관계관형절이고 네, 완결된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동격관형절로 쳐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불안하니까 자, 피수식어가 혹시 관형절 안에 들어갈 수 있냐? Yes. 그러면 관계관형절이고요. No. 그러면 이건 동격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 no예요, no. 알았지?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면 학교에 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완결된 문장 아니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철수를 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철수가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럼 얘는 동격관형절이 아니라 관계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주어가 피수식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밑줄 잘못 쳐줬어요. 어디까지가 밑줄인 거냐면 요거는 철수가 쓴까지가 밑줄입니다. 철수가 썼다라는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일단 이것도 헷갈릴 텐데 그럼 뒤에 나오는 글을 한번 집어넣는 거야. 철수가 글을 쓰다. 말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관계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얘는 철수가 글을 쓰다. 관형절 내에서 목적어가 되고 얘는 안긴 문장에서도 목적어, 아는 문장에서도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을이 붙었으니까. 이런 식으로요. 잘 봐요. 파도의 자치가 새겨져 있다. 그러면 왠지 뭐야? 완결된 문장 같죠? 그러면은 그걸 꼭 쫄지 말고 뒤에 있는 바위를 한번 붙여버리는 거예요. 파도의 자치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그럼 말이 되죠? 그럼 이거는 완결된 문장처럼 보이더라도 동격관형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바위에 새겨져 있으니까 부사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거기에 비해 동격관형절은요. 나는 어제 수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어. 철수가 수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면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났다. 완결된 문장입니다. Yes. 맞습니까? 그럼 동격관형절이 될 건데 그럼 이 사실을 이 안에 집어넣어봐요. 안 되죠. No. 그러면 동격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의 차이에 대한 얘기고요. 문제 잘 나옵니다. 연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은 관형절 표지를 찾으면 되죠. 몸에 좋은까지가 관형절 표지가 되고요. 이 책은 할 때 은은 조사예요. 여기서는 어미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던까지가 관형절 표지가 되고요. 맞습니까? 나는 그녀가 피아노 치는 는도 조사기 때문에 이건 관형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가 피아노 치는까지가 뭐가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던, 는 이렇게 세 가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은 관형절에서의 표지가 되는 거죠. 과형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할 때 잡아봐야 약이 몸에 좋다. 맞습니까? 말 되죠? 집어넣을 수 있죠. 몸에 좋다. 자, 일단은 뭐야? 약간 불안한 문장 같은데 약이 몸에 좋다. 완전해졌어. 그럼 얘는 동격관형절이에요. 에이, 바보예요. 관계관형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읽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 읽던이니까 과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약간 불안해요. 뭘 읽어 읽기는? 맞잖아. 편지 읽었어? 뭐 맞잖아. 그쵸?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야? 내가 책을 읽었다. 오,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관계가능절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피아노를 친다. 현재니까. 그쵸? 말 되죠? 그럼 뒤에 봐봐. 그녀가 피아노를 소리를 친다. 말이 안 되죠? 얘 일로 못 들어가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동격관행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제. 오케이? 자, 이제 서술절을 하는 문장은 넘어가고요. 연습만 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토끼가 앞발이 짧다. 짧다의 주어는 앞발이 맞죠? 얘가 주어입니다. 토끼는이 엄머 근데 뭘까요? 자, 그 다음에 눈이 예쁘다. 예쁘다 서술어예요. 뭐가 예뻐요? 철호가 예뻐요? 아니요. 눈만 예뻐요. 얘가 주어입니다. 부족해요. 철수가 부족해요? 철수가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용기가 얘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우린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앞발이 짧다, 눈이 예쁘다, 용기가 부족하다를 다 맞춰주면 얘네들이 서술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의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자, 봐봐. 아까 뭐야? 이 전미사 아닙니다, 이거. 자, 개, 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듯이 여기 나왔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수록, 뭐뭐 할수록 이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쓸 필요가 있습니다만 도록수록 뭐 비슷하니까 도록수록 같이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만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입이 마르게 표시까지만 가면 돼요. 다리가 붓도록 여기까지만 가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듯이 여기까지만 가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수록만 가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까지만 가주시면 돼요. 없이 같이 달리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가 붙죠. 여기도 도록이 붙습니다. 여기도 도록이 붙어요. 이렇게 맞죠? 예, 이 표시를 찾으시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아는 것도 없이까지 그 다음에 발에 땀이 나도록까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도록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앞에 어서부터 시작할지가 중요해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기준이 뭐야? 없이죠? 그는 없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선생님 그는 아는 것도 없다니까 서술절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표지 자체가 부사절의 표지를 지니고 있어요. 부사형 전성어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알았지? 자, 다음에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요.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있는 인용 부사격 조사예요. 인용격 조사라고 하는데 인용격 조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라고와 하고 그 다음에 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인용격 조사가 아니라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용 부사격 조사예요. 인용 부사격 조사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따옴표가 있는 직접 인용절은 라고와 하고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가 없는 간접 인용절은 그 끝에다가 뭐예요? 그냥 예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간접 인용절, 직접 인용절은 뭐냐면 날씨가 너무 만약 존댓말을 써 덥습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이걸 간접 인용으로 하면 날씨가 너무 덥다고 소리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존댓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요거 보시고 어, 또 하나 얘기할 건 뭐냐면 아까 원래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거는 요거는 다른 거는 그 어미까지가 일단은 조사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저기 뭐야 절에 안긴 문장에 해당이 되는데 부사절, 명사절, 관형절은 어미까지가 안긴 문장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는 조사까지가 안긴 문장이에요. 조사까지가 안긴 문장, 조사까지가 안긴 문장, 조사까지 안긴 문장.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초록색 칠한 부분 있잖아요. 얘네들은 문장 성분은 인용 부사격 조사니까 다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문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나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대등하게 이어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죠. 대등하게 이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어떤 의미적인 종속 관계, 그러니까 수식 관계라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미적인 연결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향 관계라고 합시다. 영향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속적인 관계는 뭐냐면 이 의미적 영향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거는 새가 우는 거에 대해서 꽃이 피는 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런 게 대등적인 관계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말은 봄이 오는 게 꽃이 피는 거에 조건이라는 영향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안 오면 얘는 안 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걸 종속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대등적 연결음이라는 게 우리 배웠어요. 맞습니까? 연결음이야. 대등하게 이어주는 연결음이 자, 연결음이 고면하지만 내가 하죠. 고면하지만 이런 게 붙는 경우.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도 선생님이랑 같이 외웠어요. 서면여고라도 맞습니까? 서면여고라도 이런 게 붙으면 일단은 뭐냐면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데 이게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이 하나의 함정을 알려드리는데요. 자, 요 새끼가 함정이에요. 요거 좀 이따 알려줄게요. 지금 알려줄까? 자, 일단은 전체 정리를 좀 해봐야 되니까 요 부분이 좀 나와야 되고요. 종속적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잠시 후에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배우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는데라는 말이 문제가 돼요. 는데. 이 는데는 도시 연결음인데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뭐지만처럼 멋의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뭐냐면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이 멋의 의미가 있을 때 이 는데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대등적 연결음이 해당이 되고요. 그냥 무슨 상황이야를 드러낼 때는 이건 종속적인 연결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는 못해. 이러면 이거는 대등적 연결음이 해당이 돼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똥을 싸는데 초인종이 울려. 그러면 초인종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레스트 기준이 뭐냐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은 앞에 문장을 선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문장을 우리가 후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잖아요. 얘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 바꿈이 가능해요. 선행절, 후행절이 있잖니? 이렇게 있으면 얘끼리 뒤집어지는 게 가능해요. 근데 종속적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뒤집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는 못해. 거꾸로 뒤집어서 나는 국어는 못하는데 수학은 잘해. 일단은 강조점은 좀 달라지면 의미는 같단 말이죠. 이건 대등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똥을 싸는데 초인종이 울렸어. 거꾸로 해서 초인종이 울렸는데 나는 똥을 싸.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니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든가 이런 건 종속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발달해서 뭐가 나오는가 이 고도 마찬가지예요. 고도 그렇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고가 여기 나오잖아요. 꽃이 피고 새가 온다. 뒤집어 봐요. 새가 울고 꽃이 핀다. 의미상 변화가 없어요. 철수는 서울로 가고 영희는 부산으로 간다. 거꾸로 뒤집어 봐. 의미상 변화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봐봐요. 자, 어머니께서 나를 깨우시고 식사 준비를 하신다. 뒤집어 보세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를 하시고 나를 깨우신다야. 맞습니까? 어머니께 나를 깨우시고 식사 준비하면 일어나 빨리 씻어 씻는 동안 밥 차릴게 이게 되지만 뒤집으면 뭐야? 야 밥 차렸어 빨리 일어나서 먹어 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지죠. 이럴 때 이때 이 고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왜?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뒤집으면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때 고가 붙었다 하더라도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글씨 못 썼다고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제 지만이나 나가 나오잖아. 뒤집으면 다 말이 돼요. 오케이. 자, 이것도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으로 바꿔도 말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이 양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인과의 반대말이에요. 원인의 반대말입니다. 얘는 비가 와서 길이 질죠. 양보가 되면 뭐냐면 비가 와도 길이 안 진 거야. 이해가 됐어요? 마찬가지야. 봐라. 비가 와도 출발할 것이다. 만약에 이게 서가 되면 뭐가 돼요? 비가 와서 출발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는 in spite of.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게 선행절이 후행절 주어 뒤로 삽입이 가능해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 선행절이
후행절 주어 뒤로 삽입이 가능해. 이동 삽입이죠. 이동 및 삽입이 가능해. 오케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 이렇게 이동해서 삽입이 되잖아? 이동해서 삽입이 되잖아? 그러면 더 이상 이어진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어진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부사절이 돼버립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길이 질다 했으면 얘는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죠. 얘는 선행절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후행절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길이 비가 와서 질다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봐. 바꾸면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그냥 넘어간 게 있었죠.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기서 넘어갔잖아요. 내가 이거 넘어갔잖아요. 나는 영지가 잡아서 하루 더 머물렀다는데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영지가 잡아서 나는 하루 더 머물렀다. 이렇게 돼버리면 끊어가지고요. 얘는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선행절이 되고 얘는 후행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제 이게 서는 분명히 뭐냐면 그래서 이 서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어디 써 있어. 여기 이 어서는 아서나 어서는 얘는 그래서 결국 뭐야? 종속적 연결어미도 되고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부사형 전성어미도 됩니다. 이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나머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꽃이 봄이 오면 핀다. 이거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얘가 일로 이동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을 때는 부사절로 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울어지는 게 뭐냐면 야 서도 되는데 얘는 안 돼? 얘도 그럼 부사절로 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마찬가지야. 소풍을 가려고도 나는 소풍을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이때도 그럼 부사절로 치자는 얘기예요. 아니다. 서만 하자. 이게 제한하자고 고집 피우는 쪽과 야 옮기려면 다 옮겨.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뭐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이 뒷문장의 주어 뒤로 옮기면 부사절로 이해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요 참고는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별 내용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요. 자, 수지는 책을 읽으려고 도서관에 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거는, 자, 이 려고라는 말 자체가, 이것도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려고라는 말 자체는 앞직절에 주어가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의도하는 쪽과 행동하는 쪽의 주어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연결음인데 요것도 종속적 연결음이에요. 둘 다 종속적 연결음이죠. 자, 뭐뭐 자가 쓰이면 요거는 결국 뭐냐면 주어가 달라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어요?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보다는 잘 봐. 똑같은 종속적 연결음인데요. 이제 봐요. 철수가 약속에 늦게 도착하자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수지는 책을 읽으려고를 요걸 집어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요건 좀 빼셔야 되는데 요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책을 읽으려고 수지는 도서관에 갔어요. 맞습니까?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요걸 보시게 되면 수지는 책을 읽으려고 도서관에 갔다란 말은 요거는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뭐냐? 이어진 문장으로 보게 되면 수지는 책을 읽으려고 수지는 도서관에 갔다인데 주어가 같으니까 여기를 뺀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뭐냐면 수지는 책을 읽으려고 도서관에 갔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면 얘는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부사절을 아는 문장 맞습니까? 그래서 부사절을 아는 문장처럼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철수가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하자는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어봐요. 수지가 철수가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하자 화를 냈다. 아마 이 는을 바꾸면 돼요. 수지는 철수가 약속에 늦게 도착하자 화를 냈다. 말 되죠?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뒷문장에 주어 뒤로 놓이게 되면 부사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로 끝난다면 이건 100% 부사절이 되고요. 나머지는 90% 부사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제시문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예,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의 기본적인 표지, 서술절에 대한 연습, 동격관형절과 관계관형절, 그 다음에 서술절과 그 다음에 보호 삽입된 혼문장 사이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문장에서는 대등절의 기본적인 요건 뒤집어도 말이 된다. 알았어, 똑같다.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기본 조건 뒤집으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선행절이 뒷문장에 주어 뒤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부사절로 얘기가 될 수 있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수업한 문장의 짜임새,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전체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